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시죠? 이제 그만할까? 난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앞서 말한 위의 세 가지의 멘트가 하루에 전부 몰아서 찾아오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마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모든 의욕이 전부 상실되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며 부정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제시해드릴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일단 부정이라고 하는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삶의 정의는 아마도 각각의 인간이 지닌 가능성이 무한한 만큼 각각의 인간이 정의하는 바도 전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각각의 5차원적 존재인 만큼 각각이 바라보는 삶의 정의는 모두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비극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 한 명의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이 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신이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될 만큼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세계의 질서는 아마도 그 절대자 한 사람에 의해 비교적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 하나가 존재하게 되니 그에 따른 질서는 절대자의 통제 하에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일 거예요.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조선시대의 왕의 권위를 떠올리거나 현 시대의 북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상의 절대자가 진짜 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이 세계의 질서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가정을 더해 볼게요. 그런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2명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 2명의 절대자는 서로 각기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순간부터 파벌이 나뉘게 되면서 다툼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절대자가 3명 이상이라면 자, 이제부터는 어쩌면 1대1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1대1로 대립하는 것 대비 직접적인 다툼은 사실상 겉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하게 되겠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절대자가 5천만 명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지전능하다라고 판단하였던 그 절대자의 능력은 이미 대중적인 것이 되어버렸을 것이에요. 하여 절대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파벌과 또 다른 이상향을 추구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절대자라고 믿는 자들, 또 제3자를 따르는 자들 등으로 각각 또 파벌이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과 질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사라진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은 절대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고자 그렇게 폭주하게 되면 이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빚어진 세계가 될 것이니 말이죠. 하여 이때부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5천만 명의 존재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 도덕과 같이 보이지 않는 룰이 강조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규칙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규칙은 자연히 따라야만 하는 어떠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질서 안에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5천만 명의 절대자는 자신의 능력을 규칙이라는 질서에 맞추게 되면서 자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본래 절대자가 될 수 있었던 각각의 5천만이라는 절대자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한 채 규칙과 질서에 맞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 권태감, 우울감, 공허함과 같은 그런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나 자신의 본래 능력은 망각했을지라도 내 안에 담긴 그 능력의 존재 유무는 이전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욕구와 매 순간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규칙과 질서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통제한 절대자는 또다시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맞춰가게 됩니다. 이때 동반되는 부정의 감정이 결국 우리 인생과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 이론과 5차원적 존재의 가능성, 명상, 시각화 등의 법칙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생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긍정의 생각 회로가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부정의 감정에 굴복당해 규칙과 질서에 세뇌된 채 삶을 그냥저냥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에서 내 안에서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 울림에 더 집중해보는 거예요. 사실 넌 원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였어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다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원래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다시 깨어나야 해 라고 말입니다. 하여 규칙과 질서라는 틀 안에서 나의 능력을 더 각성시킬 방법들을 찾아 집중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세 가지의 좌절이 와요. 첫 번째, 그렇게 깨어나고자 하는 순간 주변에서 함께 잠들어 있던 여러 존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능력은 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차례 갈등 및 좌절을 겪게 되죠. 두 번째, 주변의 그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 생각을 적극 실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일찌감치 깨어내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적극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깬 능력자와 진작부터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던 능력자가 최초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진작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그 능력자는 사실 이 능력자가 깨어난지조차 몰라요. 외면받게 되는 것이고 한 차례 내 능력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것이었나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좌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점점 더 각성시켜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규칙과 질서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체제에 순응하면 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하고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인해 우리는 하루에도 3번 부정의 생각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게 되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난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불현듯 이 생각 하나가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의욕이 전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순간에 처한 한 능력자가 제게 물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거하여 이런 부정의 생각은 또다시 부정의 현실을 내게로 끌어당겨오게 되는 건 아닌가요? 자,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긍정의 욕망은 전부 이 부정의 감정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기에 긍정과 부정, 그것들은 사실 모두 태초부터 하나였던 것들이에요.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다만 인간의 감정도 유한하기에 나의 욕망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고갈될 때쯤 다시 이 세상의 부정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여 순간적으로 부정의 감정이 펼쳐져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타이밍이야말로 그 부정의 감정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감정도 소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부정의 감정 역시 적극 소모해버리게 되면 빠르게 부정의 에너지 역시 소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또다시 다른 감정이 다시 불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부터 이 부정의 감정이 강하게 밀어닥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펼쳐지는 그 부정의 감정에 적극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멍하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와 같은 부정의 감정을 해소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노트와 펜을 들어 지금 여러분이 강하게 꽂혀있는 생각의 토픽을 적어보는 거예요. 한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토픽을 시작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을 이어가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종이에 옮겨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모든 생각이 마무리될 그 시점에 다시 그 마인드맵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단계가 그 마인드맵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의 가장 끝부분의 토픽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나가야 할 방법론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방법을 어떻게 또는 왜 실행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적혀 있을 거고요. 그 줄기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부로 가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한 가지가 또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정의 감정도 긍정의 감정도 모두 내 감정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건강한 감정 상태라 함은 긍정의 감정만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의 감정도 긍정의 감정도 모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소화해버릴 수 있는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부정의 감정은 다시 한번 나를 다독이고 칭찬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쩌면 그 부정의 감정이 찾아오는 순간순간이 의외로 반가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긍정의 감정을 오히려 한 차례 경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본다면 분명 성공은 여러분 앞으로 더 강하게 이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5차원 레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